오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진짜 강한 군인은 누구입니까? 상대를 짓밟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끝까지 지켜내는 사람입니까? 특전사 대원 박준서 중사는 한미합동훈련 도중 내부와 이기면 임신해줄게라는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국군을 조롱한 미군 여장교 브룩스 대위 도발을 정면으로 맞받아칩니다. 아버지의 명예나 상관의 권위에 기대지 않고 오직 자신의 실력과 팀워크만으로 훈련을 완수하며 군인의 명예와 자존심을 지켜내는 감동적이고 통쾌한 이야기입니다. 사연 들으시고 마음에 따뜻한 흔적이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그 마음을 전해주세요. 오늘 좋은 일이 조용히 시작될지도 몰라요. 영상 시작 전 잠깐. 지난 영상에서 따뜻한 댓글 달아주신 원유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한마디 한마디가 큰 힘이 됩니다. 내 부하 이기면 임신해줄게. 이 한 문장이 한국군 특전사 박준서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며칠 후 전 세계가 주목하는 가운데 벌어질 충격적인 대결의 결과가 궁금하시다고요? 그럼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부터 들어보세요. 강원 인제의 산줄기 사이로 흰 김이 피어오르는 새벽 5시, 특전사 훈련장은 하루를 시작합니다. 박준서는 러닝을 마치고 땀에 젖은 전투복을 털며 PX 자판기 앞에 섭니다. 호주머니에서 동전을 꺼내 넣자 기계음과 함께 떨어지는 다방커피 캔, 그 달큰한 믹스 맛이 입안에 퍼집니다. 김이 피어오르는 종이컵을 두 손으로 감싸 쥐며 준서는 생각합니다. 오늘도 똑같이 조용히 묵묵히 하루를 보내겠죠. 산 능선 너머로 해가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강원도 특유의 차가운 공기가 폐 깊숙이 스며들고 소나무 향이 코끝을 간지립니다. 준서는 이 냄새를 좋아합니다. 고향 냄새, 아버지 냄새 같은 것이거든요. 34살, 이곳에서 보낸 시간이 벌써 12년째입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는 20살 풋내기였는데 이제는 부대의 중추 역할을 하는 베테랑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훈련을 거치며 몸에 밴 습관들,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군인 정신이 준서를 지금의 모습으로 만들었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 식당에는 양은 도시락 같은 알루미늄 트레이가 줄지어 놓여 있습니다. 김치찌개 냄새와 쌀밥 냄새가 섞여 나는 따뜻한 공간에서 준서는 평소처럼 조용히 자리를 잡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훈련장 풍경이 익숙합니다. 장애물 코스, 사격장, 헬기 착륙장까지 모든 것이 준서에게는 집과 같은 곳입니다. 이곳에서 땀 흘리고 이곳에서 성장하고 이곳에서 동료들과 우정을 쌓아왔습니다. 그때 동기인 민하늘이 씩 웃으며 어깨를 툭 칩니다. 민하늘은 준서와 같은 기수로 들어왔지만 성격은 정반대입니다. 활발하고 말이 많은 편이죠. 하지만 그런 민하늘도 준서만큼은 실력을 인정합니다. 부대 내에서 준서의 실력은 누구나 알고 있거든요. 준서야 들었어? 연합훈련 들어온대. 미군 특수부대, 이번엔 여장교가 지휘한다더라. 여장교가 특수부대를 지휘한다니 신기하지 않아? 처음 보는 일이야. 준서는 고개만 끄덕입니다. 화려한 말보다는 몸으로 말하는 걸 배웠거든요. 월남전에 다녀온 아버지가 늘 하던 말이 준서의 뼛속에 박혀 있습니다. 군인은 조용히 정확하게, 그 한마디가 준서의 모든 행동 기준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전쟁에서 돌아온 후 말수가 적어졌다고 어머니가 말씀하셨죠. 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깊은 무게가 있었습니다. 전쟁이 남긴 상처와 경험, 그리고 동료들에 대한 그리움이 모두 그 침묵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민하늘이 계속 말합니다. 이번 훈련 좀 특별하다던데. 양국 합동으로 진행하고 언론도 온다고 하더라고. 우리도 긴장해야겠어. TV에 나올 수도 있대. 가족들이 볼 수도 있고 말이야. 그냥 평소처럼 하면 되죠. 특별할 거 없어요. 준서는 숟가락으로 김치찌개를 떠먹으며 담담하게 대답합니다. 준서에게는 정말 특별할 게 없습니다. 매일 최선을 다해 훈련해왔으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뭔가 다른 느낌이 듭니다. 훈련장 분위기가 평소보다 더 팽팽하고 지휘부의 움직임도 예사롭지 않습니다. 아침부터 여러 차례 회의가 있었고 평소보다 일찍 출근한 간부들의 표정도 진지합니다.
준서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강원도의 깊은 산속, 이곳에서 10년 넘게 몸을 다져온 시간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신병 시절부터 지금까지 모든 순간이 준서를 단련시켰습니다. 미군들이 어떨까? 영화에서 보던 것처럼 덩치가 클까? 아니면 진짜 실력이 대단할까? 민하늘이 또 묻습니다. 사람은 다 비슷하죠. 군인이면 군인답게 하면 되는 거고요. 준서의 대답은 늘 간결합니다. 말이 많으면 실수도 많다는 게 그의 생각입니다. 중요한 건 말이 아니라 행동이니까요. 식사를 마치고 나서 준서는 장비 점검을 합니다. 전투복, 헬멧, 각종 장비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봅니다. 아버지가 가르쳐준 습관이죠. 장비는 생명이니까 한 번 더 확인하고 또 확인하라고 했습니다. 준서의 손은 정확하고 신속합니다. 오랜 경험이 몸에 밴 결과입니다. 총기 점검, 탄약 점검, 통신 장비 점검까지 모든 과정이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모든 것이 준서에게는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럽습니다. 개인 장비함을 열자 아버지가 주신 작은 사진이 보입니다. 월남전 당시 젊은 아버지의 모습이 담긴 흑백 사진입니다. 아버지는 전쟁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으셨지만 가끔 술 한잔 하신 후에는 말씀하셨죠. 전쟁에서 살아남는 건 운이 아니라 준비야. 매일매일 준비하고 또 준비해야 해. 그 말이 준서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아버지의 가르침이 오늘의 준서를 만들었습니다. 훈련장으로 향하는 길, 준서는 동료들과 함께 걸으며 오늘 일정을 머릿속으로 정리합니다. 기본 체력 훈련부터 시작해서 사격 훈련, 그리고 오후에는 미군과의 첫 만남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준서는 긴장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그래왔듯이 최선을 다하면 그만이니까요. 다만 미군들과의 첫 만남에서 한국군의 실력을 제대로 보여주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한국군도 결코 뒤처지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고 싶습니다. 산 너머로 헬기 소리가 들려옵니다. 미군 부대가 도착하는 소리입니다. 준서는 멀리서 들려오는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일까? 어떤 훈련을 함께 하게 될까? 하지만 크게 신경 쓰지는 않습니다. 군인은 주어진 임무를 완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국적이 다르고 언어가 달라도 군인은 군인입니다. 서로 존중하며 함께 훈련하면 될 일이죠. 동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여장교라니 처음이네. 미군 특수부대면 실력이 대단하겠어. 우리도 지지 않게 해야지. 준서는 이런 대화를 들으며 묵묵히 걸어갑니다.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더 확실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실력은 말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증명하는 것이니까요. 준서는 자신의 실력을 믿습니다. 훈련장에 도착하자 평소보다 많은 사람들이 보입니다. 기자들과 카메라맨들, 그리고 양국 지휘부 관계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준서는 이런 시선들을 의식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중요한 건 훈련 자체니까요. 카메라가 있든 없든 자신이 해야 할 일은 변하지 않습니다. 군인은 언제나 최선을 다해야 하는 존재니까요. 박준서. 지휘관의 부름에 준서는 곧바로 달려갑니다. 예, 소대장님. 오늘 미군과의 첫 만남이니까 긴장하지 말고 평소대로 해. 알겠나? 우리 부대 명예가 걸린 일이야. 한국군의 위상을 보여줘야 해. 예, 알겠습니다. 준서는 대답하며 마음을 다잡습니다. 평소대로 조용히 정확하게. 아버지의 말씀이 다시 한번 마음속에 울려 퍼집니다. 오늘도 그 원칙을 지키며 하루를 보내겠다고 다짐합니다. 한국군의 명예를 걸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러나 준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내일 만날 미군 여장교가 그의 삶에 어떤 폭풍을 몰고 올지, 그리고 그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어떤 새로운 길이 펼쳐질지.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왔던 준서의 삶은 이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의 조용한 세계는 이제 거대한 도발과 마주하게 될 것이고, 그 도발은 단순한 자존심 싸움이 아닌 그의 신념과 가치관을 시험하는 거대한 도전이 될 것입니다. 오전 9시 헬기 바람이 훈련장 위로 거센 흙먼지를 일으킵니다. 준서는 동료들과 함께 지정된 위치에 정렬하여 미군 부대의 도착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헬기 2대가 착륙하자 먼지구름 속에서 미군 특수부대원들이 하나둘 내립니다. 이들의 움직임은 정확하고 빠릅니다. 역시 특수부대답게 훈련이 잘 되어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준서는 이들의 장비와 몸가짐을 유심히 관찰합니다. 실전 경험이 풍부해 보이는 베테랑들입니다. 선두에서 내리는 사람은 금발을 질끈 묶은 미군 여장교입니다. 키가 크고 건장한 체격에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를 보이는 캐서린 브룩스, 31살의 미군 특수부대 지휘관입니다. 브룩스는 헬기에서 내리자마자 주변을 둘러보며 한국군 부대를 살펴봅니다. 마치 사냥감을 찾는 맹수처럼 날카로운 시선으로 한국군 장병들을 훑어봅니다. 준서는 브룩스의 시선이 잠깐 자신에게 머무르는 것을 느낍니다. 하지만 별다른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정면을 응시합니다. 브룩스 뒤로 미군 특수부대원들이 줄지어 내립니다. 모두들 단단히 훈련된 몸매와 냉정한 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2명이 있습니다. 실바 상사와 메이슨 중사, 이들은 브룩스의 핵심 부하들로 보입니다. 실바는 덩치가 크고 험상궂은 인상에 팔뚝에 여러 개의 문신이 새겨져 있습니다. 메이슨은 날렵한 체격에 예리한 눈빛을 하고 있으며 움직임 하나하나가 계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둘 다 실전을 많이 겪어본 듯한 아우라가 있습니다. 한국군과 미군이 서로 마주보며 정렬이 완료되자 양국 지휘관들이 악수를 나눕니다. 통역관들이 양쪽에서 대기하고 있고 기자들과 카메라맨들이 이 순간을 놓치지 않고 촬영합니다. 준서는 이런 공식적인 행사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너무 형식적이고 진짜 중요한 건 뒤로 미뤄지는 느낌이거든요. 하지만 이것도 군인의 의무 중 하나라고 생각하며 참고 있습니다. 브리핑실로 이동하겠습니다. 한국군 지휘관의 지시에 따라 모든 인원이 브리핑실로 향합니다. 브리핑실은 평소보다 훨씬 많은 장비들로 가득합니다. 번역기가 여러 대 설치되어 있고 수십 대의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실시간으로 생중계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준서는 이런 과도한 관심이 오히려 훈련에 방해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브리핑실 안은 긴장감으로 가득합니다. 한국군 장병들은 한쪽에, 미군 부대원들은 다른 쪽에 자리를 잡습니다. 양쪽 모두 서로를 의식하며 경계하는 분위기입니다. 준서는 뒷줄에 서서 브리핑을 들을 준비를 합니다. 브룩스가 마이크 앞에 섭니다. 통역관이 옆에서 대기하고 있고 모든 카메라가 브룩스에게 집중됩니다. 브룩스는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마이크를 잡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군 여러분. 저는 캐서린 브룩스 대위입니다. 브룩스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집니다. 통역관이 즉시 한국어로 번역해줍니다. 이번 연합훈련을 통해 양국군의 우정을 더욱 돈독히 하고 서로의 실력을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평범한 인사말이었습니다. 준서도 별다른 생각 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브룩스의 다음 말이 모든 것을 바꿔놓습니다. 브룩스의 표정이 갑자기 도전적으로 변합니다. 오늘 저는 제 부하를 이길 남자를 찾겠습니다. 브룩스가 씩 웃으며 말합니다. 이 말만으로도 분위기가 조금 이상해지기 시작합니다. 한국군 장병들 사이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들립니다. 뭔가 도발적인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브룩스의 다음 말이 정말 문제였습니다. 브룩스가 영어로 한 문장을 더 말하자 통역관이 잠깐 머뭇거립니다. 통역관의 표정이 당황스러워집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번역합니다. 제 부하를 이기면 임신해 줄게요. 순간 브리핑실 전체가 얼어붙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못하고 서로를 쳐다봅니다. 누군가는 비웃는 표정을 짓고 누군가는 혀를 찹니다. 어떤 장병은 화가 난 표정을 짓고 어떤 장병은 황당해합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더욱 빨라집니다. 이 순간이 바로 뉴스가 될 거라는 걸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한국군 지휘관들의 표정도 심각해집니다. 준서는 주먹을 꽉 쥡니다. 저건 도발이 아니라 조롱입니다. 군복을 입고 할 소리가 아니죠. 한국군을 그리고 여군을 모독하는 말입니다. 준서는 참을 수 없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서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습니다. 동료들을 위해서라도 한국군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나서야 합니다.
브룩스는 여전히 자신만만한 표정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자신의 말이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뻔히 알면서도 즐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바와 메이슨도 옆에서 비슷한 표정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계획된 도발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 막말은 불길처럼 퍼져나갑니다. 기자들이 즉시 기사를 작성하기 시작하고 실시간으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올라갑니다. 미군 여장교의 도발적 발언, 한국군 모독 논란 같은 제목들이 순식간에 퍼져나갑니다. 온라인에서는 벌써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하고 여론이 들끓기 시작합니다. 준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손을 듭니다. 모든 시선이 준서에게 집중됩니다. 브룩스도 준서를 바라보며 흥미로운 표정을 짓습니다. 마치 드디어 걸려든 물고기를 보는 것 같은 표정입니다. 말씀하십시오. 한국군 지휘관이 허락합니다. 지휘관의 목소리에도 약간의 긴장감이 섞여 있습니다. 준서는 마이크 없이도 또렷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조건을 바꾸죠. 제가 이기면 한국군과 여군에 대한 공개 사과를 해주세요. 이건 실력 겨루기가 아니라 명예의 문제입니다. 브리핑실이 다시 한번 조용해집니다. 모든 사람들이 준서와 브룩스를 번갈아 바라봅니다. 통역관이 준서의 말을 영어로 번역해주자 브룩스의 입꼬리가 올라갑니다. 마치 이런 반응을 기대했다는 듯한 표정입니다. 흥미롭네요. 브룩스가 영어로 말하고 통역관이 번역합니다. 좋습니다. 그 조건을 받아들이죠. 하지만 제 부하들을 이기는 게 그렇게 쉬울 거라고 생각하지는 마세요. 브룩스가 준서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합니다. 딜 서전트 박. 준서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받아들이겠습니다. 기자들이 다시 한번 정신없이 촬영하기 시작합니다. 이 순간부터 준서와 브룩스 사이의 대결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지만 준서에게는 이것이 단순한 실력 겨루기가 아닙니다. 한국군의 명예가 걸린 일이고 동료들과 여군들의 자존심이 걸린 일입니다. 개인의 자존심보다 훨씬 큰 의미가 있는 싸움입니다. 브룩스는 여전히 자신만만한 표정을 하고 있지만 준서는 전혀 위축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욱 결연한 표정을 하고 있습니다. 월남전에 다녀온 아버지가 말씀하셨죠. 군인은 조용히 정확하게 그리고 끝까지 자신의 임무를 완수해야 한다고. 준서는 바로 그 임무를 시작하려 합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됩니다. 브리핑이 끝나고 훈련장으로 이동하는 길, 분위기는 살얼음판입니다. 한국군 장병들은 분노로 가득 찬 표정이고 미군들은 여전히 여유로운 모습입니다. 준서는 동료들의 시선을 느낍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어깨에 달려있다는 무게감이 짓누릅니다. 준서야, 정말 괜찮겠어? 민하늘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묻습니다. 저 사람들 만만해 보이지 않는데. 괜찮습니다.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죠. 준서는 담담하게 대답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각오를 다집니다. 이건 단순한 실력 겨루기가 아니라 전쟁입니다. 훈련장에 도착하자 브룩스가 큰 소리로 말합니다. 자, 이제 진짜 게임을 시작해볼까요? 통역관이 번역하자 브룩스가 다시 말합니다. 첫 번째 미션은 고공강화입니다. 표적 1km 원 안에 정확히 착지하는 거죠. 실바 상사가 앞으로 나섭니다. 덩치가 산만 한거구의 팔뚝 문신이 선명합니다. 내가 상대해주마, 꼬마야. 실바가 준서를 보며 비웃습니다. 통역을 들은 준서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습니다. 실바는 우리 부대 최고의 강화 에이스예요. 브룩스가 도발적으로 말합니다. 지금까지 100번 넘게 뛰어서 한 번도 오차 50m를 넘긴 적이 없거든요. 당신이 이길 수 있을까요? 준서는 대답 대신 장비를 점검하기 시작합니다. 낙하산, 고글 모든 것을 하나하나 확인합니다. 아버지가 가르쳐준 대로 장비는 생명이니까요. 말이 없네요. 벌써 겁먹었나? 실바가 크게 웃으며 말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다 입만 살았다고 들었는데 정말 그런가 보네. 이때 민하늘이 참지 못하고 소리칩니다. 뭐라고 했어, 이 자식이. 하늘아, 그만해. 준서가 조용히 말립니다. 말로 이기는 게 아니야.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지. 헬기가 상공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고도는 3000m,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기상 관측팀이 보고합니다. 풍속 초속 15m,
측풍이 강합니다. 이런 날씨에 뛰는 게 맞나요? 한국군 지휘관이 걱정스러워합니다. 뭘 그런 걸 걱정해요? 브룩스가 냉소적으로 웃습니다. 실전에서는 날씨를 골라서 작전하나요? 이 정도도 못하면 특수부대라고 할 수 있나요? 실바가 먼저 헬기에 탑승합니다.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을게, 꼬마야. 너무 무서워서 못 뛰어도 이해할게. 실바의 조롱이 통역을 통해 전해집니다. 준서도 헬기에 탑승하면서 조용히 말합니다. 저 사람이 착지하고 나서 제가 뛰겠습니다. 공정하게 하죠. 상공에서 내려다본 훈련장은 한 점처럼 작습니다. 표적은 지름 1km의 원형구역, 그 중심에는 빨간 깃발이 꽂혀 있습니다. 바람이 거세게 불어 헬기가 흔들립니다. 실바, 준비됐나? 브룩스가 무전으로 묻습니다. 언제든지. 실바가 자신있게 대답합니다. 그리고는 준서를 보며 말합니다. 잘 봐둬라. 이게 프로의 솜씨야. 실바가 먼저 뛰어내립니다. 몸을 일자로 뻗으며 자유낙하를 시작합니다. 경험이 풍부해 보입니다. 적정 고도에서 낙하산을 펼치고 바람을 타며 활공합니다. 준서 씨,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조종사가 말합니다. 준서는 헬기 문 앞에 섭니다. 아래로 내려다보니 실바가 착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서는 바람의 방향과 세기를 읽습니다. 강릉 해풍을 만났을 때의 경험이 떠오릅니다. 바람은 적이 아니라 친구입니다. 뛰어. 준서가 몸을 던집니다. 자유낙하하는 동안 준서는 바람의 흐름을 온몸으로 느낍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연과 싸우는 게 아니라 자연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적정 고도에서 낙하산을 펼치자 거센 바람이 몸을 흔듭니다. 하지만 준서는 당황하지 않습니다. 바람의 흔들림을 무릎으로 흡수하며 미세하게 방향을 조절합니다. 마치 바람과 춤을 추는 것처럼 부드럽게 활공합니다. 지상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봅니다. 기자들의 카메라가 두 사람의 착지를 포착하려고 분주히 움직입니다. 실바 착지. 관측팀이 보고합니다. 표적 중심에서 오차 34m. 좋은 기록입니다. 이런 악천후에서는 충분히 훌륭한 결과입니다. 실바가 자신있게 엄지손가락을 들어 보입니다. 이제 모든 시선이 준서에게 집중됩니다. 준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바람을 읽으며 착지 지점을 조절합니다. 마치 깃털처럼 부드럽게 땅에 발을 디딥니다. 박준서 착지. 관측팀이 급히 거리를 측정합니다. 오차 28m. 관측 라인에서 환호가 터져 나옵니다. 한국군 장병들이 박수를 치며 소리를 지릅니다. 미세한 차이지만 준서의 승리입니다. 실바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이상하네. 분명히 내가 더 정확했는데. 결과가 모든 걸 말해주죠. 준서가 담담하게 말합니다. 브룩스가 박수를 치며 말합니다. 나쁘지 않네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우리 부하가 한 명뿐이겠어요? 두 번째 미션이 발표됩니다. 시가전 침투, 인질 구출 작전입니다. 이번에는 실바와 메이슨이 함께 투입됩니다. 이번엔 1대2가 아니에요. 브룩스가 교활하게 웃습니다. 실전에서는 공정한 싸움 따위 없거든요. 우리 두 명을 상대해보세요. 비겁하지 않나요? 민하늘이 항의합니다. 비겁하다고요? 메이슨이 비웃습니다. 전쟁에서 비겁하고 용감한 게 어디 있어요? 이기는 게 최고죠. 준서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좋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시가전 훈련장은 실제 건물을 모방해서 만든 복잡한 구조입니다. 곳곳에 장애물과 사각지대가 있고 인질로 분한 마네킹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규칙은 간단해요. 브룩스가 설명합니다. 제한 시간 10분 안에 인질을 가장 많이 구출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단, 인질에게 피해를 주면 감점이에요. 실바와 메이슨이 먼저 시작합니다. 두 사람은 호흡이 잘 맞습니다. 하나는 정면으로 돌진하고 하나는 측면으로 우회하며 체계적으로 인질들을 구출해 나갑니다. 역시 팀워크가 좋네요. 관측팀이 감탄합니다. 10분 후 실바와 메이슨의 기록이 발표됩니다. 인질 12명 구출, 소요 시간 8분 30초. 이제 준서의 차례입니다.
혼자서 2명의 기록을 넘어야 합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도전입니다. 준서는 건물 구조를 머릿속으로 그려봅니다. 쓰러진 더미에 가려진 사각을 읽고 최적의 루트를 계산합니다. 그리고 무음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계단을 타고 올라가며 준서는 마치 그림자처럼 움직입니다. 소음을 최소화하면서도 빠르게 인질들을 확보해 나갑니다. 하나하나 신중하게, 하지만 빠르게. 이건 기술 싸움이 아니야. 준서는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상대의 호흡을 꺾는 싸움이지.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박준서, 인질 13명 구출, 소요시간 7분 45초. 기록갱신. 이번에도 준서의 승리였습니다. 실바와 메이슨의 표정이 일그러집니다. 이상해. 실바가 중얼거립니다. 뭔가 이상하다고. 하지만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준서가 연승을 기록한 것입니다. 한국군 장병들의 환호가 훈련장을 가득 메웁니다. 브룩스는 여전히 웃고 있지만 그 웃음에 약간의 균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재미있네요. 정말 재미있어요. 오후 2시 훈련이 끝나고 휴식 시간이 주어졌지만 준서는 전혀 쉴 수 없었습니다. 스마트폰 알림이 계속 울려댑니다. 민하늘이 급하게 달려와서 폰 화면을 보여줍니다. 준서야, 큰일 났어. 인터넷에 난리가 났다고. 화면에는 충격적인 제목들이 가득했습니다. 한국군 성적 내기 수락, 군인의 품격 실종, 국방부는 뭐하나. 더 심각한 건 영상이었습니다. 브룩스의 발언 부분은 그대로 두고 준서가 조건을 받아들이는 장면에는 엉뚱한 자막이 달려 있었습니다. 이 자막들. 우리가 한 말이 아니잖아. 준서가 당황합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조작한 거야. 민하늘이 분노로 떨며 말합니다. 해외 커뮤니티에까지 퍼졌어. 온 세계가 우리를 변태 취급하고 있다고. 댓글들은 더욱 가혹했습니다. 한국군 수준이 이거냐, 역시 아시아 남성들, 군대가 이런 식이면 나라를 어떻게 지키나. 준서는 주먹을 꽉 쥡니다. 이건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 치밀한 음모입니다. 사단 정문 앞에는 벌써 방송차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기자들이 마이크를 들고 떼를 지어 몰려다니며 아무나 붙잡고 인터뷰를 시도합니다. 한국군 지휘부는 긴급 회의를 소집했지만 뾰족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해야 하나? 대대장이 머리를 감쌉니다. 국방부에서도 압박이 들어오고 있어. 훈련을 중단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참모가 조심스럽게 제안합니다. 그럼 우리가 정말로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는 꼴이야. 소대장이 반박합니다. 박준서는 당당하게 맞섰는데 우리가 꼬리를 내릴 순 없어. 한편 미군 숙소에서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로웰 대령이 브룩스를 불러 따로 면담하고 있었습니다. 로웰은 50대 중반의 냉혹한 인상에 정치적 야심이 가득한 인물입니다. 브룩스,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고 있나? 로웰이 태블릿을 보여줍니다. 미국 내 여론도 들끓고 있어. 하지만 우리에게 유리한 쪽으로 말이야. 무슨 뜻입니까, 대령님? 브룩스가 불안한 표정으로 묻습니다. 이번 판으로 우리 쪽 홍보 대박이야. 로웰이 음흉하게 웃습니다. 한국군이 얼마나 수준 낮은지 전 세계에 보여주는 절호의 기회지. 그대로 밀어붙여. 브룩스의 눈동자가 잠깐 흔들립니다. 하지만 대령님, 이건 너무 뭐가? 로웰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합니다. 브룩스,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잊었나? 동정심 따위로는 이 바닥에서 살아남을 수 없어. 박준서라는 놈 생각보다 만만하지 않던데요. 실바가 끼어듭니다. 2번이나 졌잖아요. 그러니까 더 확실하게 해야지. 로웰이 실바와 메이슨을 번갈아 보며 말합니다. 다음 미션에서는 실수가 없어야 해. 알겠나? 무슨 뜻인지. 메이슨이 의미심장하게 묻습니다. 똑똑하니까 알아서 하겠지. 로웰이 의자에서 일어나며 말합니다. 브룩스, 넌 그냥 원래 계획대로 해. 세부 사항은 신경 쓰지 마. 그날 밤 준서의 숙소에 작은 메모 하나가 슬그머니 들어옵니다. 영어로 쓰여진 짧은 글귀였습니다. 준서가 사전을 찾아가며 번역해봅니다. 당신 말이 맞아요. 명예의 문제예요.
그런데 나는 지금 물러날 수 없어요. 준서는 메모를 다시 읽어봅니다. 브룩스가 보낸 게 분명합니다. 메모 뒷면에는 더 작은 글씨로 추가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조심하세요. 게임의 룰이 바뀔 거예요. 준서는 메모를 접어서 주머니에 넣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립니다. 그럼 더 정정당당하게 가자. 다음 날 아침 세 번째 미션이 발표됩니다. 레펠 후 근접 제압 훈련입니다. 높은 건물에서 밧줄을 타고 내려와 적을 제압하는 실전 훈련입니다. 이번에는 내가 직접 상대해주마. 실바가 으르렁거리며 말합니다. 어제 2번의 실수를 만회할 시간이야. 훈련 전 장비 점검 시간, 준서는 자신의 밧줄을 확인하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밧줄의 한 부분이 미묘하게 얇아져 있습니다. 마치 누군가 일부러 손상을 가한 것 같습니다. 이상하네. 준서가 중얼거리자 민하늘이 다가옵니다. 뭐가 이상해? 아니야, 그냥. 준서는 확신이 서지 않아 그냥 넘어갑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 불안감이 자리 잡습니다. 레펠 훈련이 시작됩니다. 실바가 먼저 시범을 보입니다. 10층 건물 높이에서 밧줄 하나에 의지해 내려오는 건 상당한 기술과 담력이 필요합니다. 실바는 능숙하게 하강하며 바닥의 표적을 정확히 제압합니다. 시간 32초. 완벽한 기록이군요. 관측팀이 보고합니다. 이제 준서의 차례입니다. 준서는 손상된 밧줄 대신 예비 장비를 가져옵니다. 하지만 장비 담당자가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예비 장비는 모두 점검 중입니다. 기존 장비를 사용하셔야 해요. 준서는 어쩔 수 없이 의심스러운 밧줄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가르침을 떠올립니다. 위험할수록 더 조심하고 더 정확하게 해야 한다고. 준서가 건물 꼭대기에서 하강을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순조롭게 내려왔지만 중간 지점에서 밧줄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납니다. 준서는 즉시 속도를 조절하며 신중하게 하강합니다. 바닥에 착지한 순간 준서는 번개처럼 빠르게 움직입니다. 실바가 대기하고 있는 위치로 돌진해서 완벽한 태클로 제압합니다. 실바가 예상하지 못한 각도에서의 공격이었습니다. 뭐야, 이 자식이. 실바가 발버둥 치지만 준서의 관절기는 완벽합니다. 준서가 실바를 역수로 굳혀서 바닥에 내려놓는 순간 갑자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관제실의 스피커가 꺼지고 필드 조명만 남습니다.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상황을 통제하려는 것 같습니다. 시간 28초. 기록갱신. 관측팀이 보고하지만 스피커가 꺼져서 아무도 듣지 못합니다. 로엘 대령이 관제실에서 차가운 시선으로 상황을 지켜봅니다. 그의 그림자 같은 압박이 현장을 감쌉니다. 무언가 더 큰 음모가 진행되고 있다는 느낌이 모든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재미있군. 로엘이 냉소적으로 중얼거립니다. 하지만 게임은 이제 시작이야. 다음 날 오전 4번째 미션이 발표됩니다. 실사격 모의 훈련입니다. 실제 탄약 대신 페인트탄을 사용하지만 위험성은 여전합니다. 복잡한 시가전 상황에서 적을 제압하며 목표 지점까지 돌파하는 훈련입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유리하다. 로엘 대령이 브룩스에게 속삭입니다. 실사격은 우리 특기거든. 훈련장에는 컨테이너와 장애물들이 미로처럼 배치되어 있습니다. 곳곳에 사각지대와 블라인드 코너가 있어서 한순간의 실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구조입니다. 규칙은 간단합니다. 미군 교관이 설명합니다. 제한 시간 15분 안에 목표 지점에 도달하면서 가장 많은 적을 제압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죠. 단,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실격입니다. 실바와 메이슨이 다시 한번 준서의 상대로 나섭니다. 이번에는 둘 다 표정이 심각합니다. 연속으로 지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거든요. 이번에는 내가 어떻게 나와도 소용없어. 실바가 총을 점검하며 으르렁거립니다. 실사격에서는 운이 통하지 않거든. 운이라고? 준서가 차분하게 대답합니다. 지금까지 운으로 이겼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뭐겠어? 실력이라고? 메이슨이 비웃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정말 착각이 심하네. 훈련 시작 전 민하늘이 준서에게 다가옵니다. 준서야, 이번 훈련은 뭔가 이상해.
느낌이 안 좋아. 왜 그래? 준서가 걱정스럽게 묻습니다. 저 사람들 표정 봐. 뭔가 작정하고 온 것 같아. 그리고 관제실 분위기도 평소와 달라. 민하늘이 주변을 둘러보며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 조심하면 돼. 준서가 민하늘의 어깨를 두드립니다. 너도 관측팀에 있으니까 안전한 곳에 있어. 하지만 준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합니다. 로엘 대령의 차가운 시선이 계속 느껴지고 뭔가 함정이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훈련 시작. 신호탄이 터지며 실사격 모의 훈련이 시작됩니다. 실바와 메이슨이 먼저 돌진합니다. 둘의 협동이 이전보다 훨씬 거칠어졌습니다. 마치 실제 적을 상대하는 것처럼 공격적으로 움직입니다. 페인트탄이 사방으로 날아다니며 탄피 소리와 굉음이 훈련장을 가득 메웁니다. 준서는 신중하게 움직입니다. 상대방의 패턴을 읽으며 사각지대를 이용해 우회 공격을 시도합니다. 경험상 성급하게 돌진하는 것보다는 차근차근 접근하는 게 효과적이거든요. 준서가 너무 신중하네. 관측팀에서 민하늘이 중얼거립니다. 평소보다 조심스러워 보여. 그때 갑작스럽게 사고가 벌어집니다. 모서리의 블라인드 코너에서 탕하는 소리가 납니다. 페인트 탄이지만 근거리에서 반사된 탄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튀어나갑니다. 아! 민하늘이 비명을 지르며 팔을 감쌉니다. 관측 지역에 있어야 할 민하늘이 왜인지 위험 구역 근처에 있었고 튀어나온 페인트 탄이 민하늘의 팔을 스쳤습니다. 준서가 즉시 훈련을 중단하고 민하늘에게 달려갑니다. 하늘아, 괜찮아? 아야. 민하늘이 팔을 부여잡으며 신음합니다. 페인트 탄이지만 근거리에서 맞으면 상당한 충격이 있습니다. 준서가 민하늘을 안전한 곳으로 끌어내리고 응급 압박을 가합니다. 의무병 불러.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훈련 상황을 기록하던 관제실에서는 전혀 다른 내용이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로엘 대령이 직접 기록을 수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준서의 무리한 돌입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로엘이 차가운 목소리로 지시합니다. 민하늘 일병 부상, 훈련 중단. 하지만 대령님 실제로는 기록 담당자가 진실을 말하려고 하지만 로엘의 날카로운 시선에 입을 다뭅니다. 기록은 이미 끝났어. 로엘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언론들이 즉시 달려들기 시작합니다. 어디서 정보를 들었는지 벌써 기자들이 몰려와서 카메라를 들이밉니다. 박 상사, 안전사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동료를 다치게 한 기분이 어떻습니까? 처음부터 무리한 도전이었던 거 아닙니까? 준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민하늘을 의무실로 데려갑니다. 하지만 언론은 이미 내기 사고 은폐 프레임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서는 더욱 충격적인 보도가 나옵니다. 조작된 영상과 함께 준서를 범인으로 몰아가는 내용들이 쏟아집니다. 한국군 박준서 상사의 무모한 도전으로 동료가 부상을 당했다. 성적 내기에 몰두하다 안전사고 발생. 군 기강 회의의 전형적 사례 등등. 더 충격적인 건 브룩스의 인터뷰였습니다. 브룩스가 카메라 앞에서 딱딱한 표정으로 말합니다. 모든 책임은 한국 측 필드 통제에 있습니다. 브룩스의 목소리는 감정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안전 규정을 준수했지만 상대방이 무리하게 돌진하면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준서는 숙소에서 TV를 보다가 리모컨을 던져버립니다. 속였나 아니면 속박당했나. 그날 밤 준서에게 보직해임 통보가 내려집니다. 안전사고 책임자로 조사가 끝날 때까지 모든 훈련에서 제외라는 차가운 공문이었습니다. 병실에서 민하늘이 붕대를 감고 누워 있습니다. 준서가 면회를 가자 민하늘이 억지로 웃으며 말합니다. 형, 난 괜찮아.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민하늘이 다친 팔을 흔들어 보입니다. 우리 이럴 때일수록 군답게 해요. 포기하면 안 돼요. 미안하다 하늘아. 내가 더 조심했어야 했는데. 뭔 소리예요? 민하늘이 화를 냅니다. 형이 뭘 잘못했어요? 저들이 비겁한 거지. 계획적으로 형을 함정에 빠뜨린 거라고요. 민하늘의 웃음이 준서에게는 더욱 쓰리게 느껴집니다. 동료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억울함이 뒤섞여 가슴을 찢어놓습니다. 형,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민하늘이 간절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기는 방법은 끝까지 당당한 거예요. 그게 진짜 군인답게 사는 거잖아요. 준서는 고개를 끄덕이지만 마음속으로는 복잡합니다. 이제 모든 것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언론도 여론도 심지어 브룩스까지도 등을 돌렸습니다. 창밖으로는 또 다른 방송차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내일은 더 큰 폭풍이 몰아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준서는 아버지의 말을 떠올립니다. 군인은 조용히, 정확하게, 그리고 끝까지 자신의 임무를 완수해야 한다고. 끝까지 가자. 준서가 작게 중얼거립니다. 끝까지. 밤 11시, 준서는 숙소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잠 못 이루고 있었습니다. 민하늘의 상처 입은 모습이 자꾸 떠오르고 브룩스의 차가운 인터뷰가 머릿속에서 맴돕니다. 모든 것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길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마저 듭니다. 그때 노크 소리가 들립니다. 이 시간에 누가 올까 싶어 문을 열어보니 놀랍게도 브룩스가 서 있습니다. 민간 옷을 입고 모자를 깊게 눌러 쓴 채로 주변을 경계하며 서 있습니다. 면회. 요청합니다. 브룩스가 어색한 한국어로 말합니다. 준서는 당황스럽지만 일단 들어오라고 합니다. 하지만 숙소는 너무 좁고 다른 동료들이 있어서 대화하기 어렵습니다. 조용한 곳으로 가죠. 준서가 말합니다. 둘은 아무도 없는 회의실로 향합니다. 어두운 복도를 걸으며 브룩스는 계속 뒤를 돌아보며 누군가 따라오는지 확인합니다. 마치 스파이 영화의 한 장면 같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브룩스의 모습이 확연히 보입니다. 평소에 자신만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눈 밑에 짙은 다크서클이 패여 있습니다. 마치 며칠 동안 잠을 못 잔 것 같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준서가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묻습니다. 브룩스는 한동안 말을 못하고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그 말, 내 의도가 아니었어요. 뭔 말씀이세요? 준서가 차갑게 반응합니다. 임신. 그 말입니다. 브룩스가 고개를 숙입니다. 제가 정말로 하고 싶었던 말이 아니에요. 준서는 여전히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입니다. 그럼 누가 시킨 거라도 되나요? 브룩스가 깊게 숨을 들이쉬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2년 전, 시리아에 파병됐을 때가 있었어요. 시리아요? 네. 저희 소대가 정찰 임무를 나갔는데, 브룩스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IED. 즉석 폭발 장치를 밟았어요. 제 동료 2명이 죽고 저는. 브룩스가 말을 멈추고 배를 감쌉니다. 저는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게 됐어요. 준서의 표정이 순간 놀라움으로 변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경계를 늦추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그게 우리를 모욕할 이유가 되나요? 로엘 대령이 알고 있었어요. 브룩스가 주먹을 꽉 쥡니다. 제 상황을 다 알고 있으면서 그 문장을 제 입에서 나오게 하면 한국군을 흔들 수 있다고 했어요. 뭐라고요? 준서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짓습니다. 로웰은 처음부터 계획했어요. 한국군을 망신시킬 계획을요. 브룩스가 분노로 떨며 말합니다. 제가 그 말을 거부하면 제 과거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했어요. 개자식. 준서가 욕을 내뱉습니다. 저도 군인이에요. 브룩스가 갑자기 소리를 지릅니다. 저도 명예가 있어요. 그런 말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눈물이 브룩스의 뺨을 타고 흘러내립니다. 강인해 보이던 여장교의 모습이 순간 무너져 내립니다. 준서는 여전히 화가 나 있습니다. 그래도 변명이 될 순 없어요. 그래서 한국군 여군과 우리 전우들을 모욕해도 됐다고요? 아니에요. 브룩스가 절규합니다. 그래서 여기 온 거예요. 사과하려고요. 지금 와서 사과가 무슨 소용이에요? 이미 전 세계에 퍼진걸요. 브룩스가 무릎을 꿇습니다. 저는 군인으로도 여성으로도 틀렸어요. 하지만 도와주세요. 이번 마지막 미션을 공개 검증으로 만들어요. 공개 검증이요? 조작 없이, 언론 조작 없이, 로엘의 개입 없이요. 브룩스가 간절하게 말합니다. 누가 진짜 군인인지 모든 사람들이 직접 보게 하는 거예요. 준서가 브룩스를 내려다봅니다.
왜 제가 당신을 믿어야 하죠? 지금까지 저희를 속여왔잖아요. 증거가 있어요. 브룩스가 스마트폰을 꺼냅니다. 로엘과의 대화를 녹음했어요. 모든 계획이 다 들어있어요. 스마트폰에서 로엘의 목소리가 흘러나옵니다. 이번 판으로 우리 쪽 홍보 대박이야. 한국군이 얼마나 수준 낮은지 전 세계에 보여주는 절호의 기회지. 준서의 주먹이 떨립니다. 정말로 계획된 음모였던 것입니다. 이 녹음 파일 공개할 수 있어요? 준서가 묻습니다. 최종 미션 후에요. 브룩스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 전에 공개하면 로웰이 모든 걸 조작할 거예요. 하지만 공정한 승부 후에 진실을 밝히면 그럼 당신은 어떻게 되는 거죠? 상관을 고발하는 거잖아요. 브룩스가 쓸쓸하게 웃습니다. 저녁각서 쓸 준비는 이미 했어요. 하지만 적어도 진실은 밝혀져야죠. 준서가 한동안 고민합니다. 이 여자를 믿어도 되는 걸까요? 하지만 브룩스의 눈에서 진실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조건이 있어요. 준서가 말합니다. 뭐든지요. 당신 입으로 사과하세요. 우리 여군과 한국군 모두에게요. 카메라 앞에서 공개적으로요. 브룩스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약속할게요. 반드시 사과할게요. 그리고 최종 미션에서는 정말로 공정하게 해주세요. 더 이상의 속임수는 없다고 약속하세요. 약속합니다. 브룩스가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번에는 진짜 군인답게 겨뤄봐요. 둘이 악수를 나누는 순간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립니다. 브룩스가 재빨리 일어납니다. 들키면 안 돼요. 로웰이 알면 모든 계획이 틀어져요. 어떻게 연락할 거예요? 내일 최종 미션에서 만나요. 브룩스가 모자를 다시 눌렀으며 말합니다. 그때까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브룩스가 뒷문으로 사라진 후 준서는 한동안 회의실에 혼자 남아 있습니다. 모든 상황이 반전된 것 같습니다. 적이라고 생각했던 브룩스가 사실은 같은 처지의 피해자였고 진짜 적은 따로 있었던 것입니다. 로엘. 준서가 이를 갈며 중얼거립니다. 하지만 이제 마지막 기회가 생겼습니다. 공정한 승부를 통해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기회가요. 준서는 아버지의 사진을 꺼내 바라봅니다. 아버지, 마지막까지 군인답게 해보겠습니다. 창밖으로는 새벽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결전의 날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최종 미션이 발표됩니다. 모든 것을 결정짓는 마지막 대결입니다. 훈련장에는 평소보다 몇 배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습니다. 기자들, 양국 지휘부, 그리고 온라인으로 실시간 시청하는 수십만 명의 시청자들이 이 순간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최종 미션은 종합평가입니다. 한국군 지휘관이 발표합니다. 팀 대 팀 인질 구출, 부상자 후송, 그리고 사격 명중률을 모두 합쳐서 평가하겠습니다. 로웰 대령이 급하게 앞으로 나섭니다. 잠깐, 이건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내용 아닙니까? 훈련 내용을 갑자기 바꾸는 건 부당합니다. 투명성을 위해서입니다. 한국군 사단장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번 훈련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으니 모든 과정을 실시간으로 공개하겠습니다. 한국미군 혼합 통제로 진행하고 전 과정을 라이브로 중계하겠습니다. 미군 지휘관도 동의합니다.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완전히 공개적으로 하죠. 로웰의 얼굴이 파랗게 질립니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군사 기밀도 있고. 기밀이 뭐가 있어요? 브룩스가 갑자기 끼어듭니다. 단순한 훈련인데 왜 숨길 게 있죠, 대령님? 로웰이 브룩스를 노려보지만 이미 양국 지휘부가 결정을 내린 상황입니다. 수십 대의 카메라가 훈련장 곳곳에 설치되고 실시간 중계가 시작됩니다. 규칙을 설명하겠습니다. 심판이 마이크를 잡습니다. 제한 시간 20분 안에 인질을 가장 많이 구출하고 부상자를 안전하게 후송하며 사격 명중률이 가장 높은 팀이 승리합니다. 실바와 메이슨이 마지막 기회라는 듯이 살기등등한 표정으로 준비합니다. 연속으로 지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하게 끝내자. 실바가 메이슨에게 속삭입니다. 뭔 수를 써서라도. 알았어. 메이슨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로엘 대령이 준비한 게 있잖아.
준서는 장비를 점검하며 마음을 다잡습니다. 브룩스와의 약속을 떠올리며 이번만큼은 정말 공정한 승부를 해보자고 다짐합니다. 민하늘이 붕대를 감고도 응원석에 나와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준서 형, 화이팅! 민하늘이 다친 팔로도 열심히 응원합니다. 시작. 신호탄이 터지며 최종 미션이 시작됩니다. 실바가 먼저 돌진합니다. 이번에는 평소보다 더욱 거칠고 공격적입니다. 마치 실제 전투를 하는 것처럼 무모하게 돌진해 나갑니다. 메이슨도 측면에서 지원하며 빠르게 진격합니다. 준서는 신중하게 움직입니다. 상황을 파악하며 최적의 루트를 찾아 인질들을 하나씩 구출해 나갑니다. 카메라들이 모든 동작을 생생하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때 갑작스럽게 사고가 벌어집니다. 실바가 통로 끝으로 돌진하는 순간 폭죽 같은 섬광이 터집니다. 로웰이 몰래 심어둔 장난용 분열탄이었습니다. 뭐야 이게? 실바가 깜짝 놀라며 균형을 잃습니다. 분열탄의 충격으로 실바가 휘청거리며 철제 난간 쪽으로 넘어집니다. 이대로 떨어지면 심각한 부상을 입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 순간 준서가 번개처럼 몸을 던집니다. 자신의 안전도 생각하지 않고 실바를 붙잡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넘어질 뻔한 위험한 순간이었지만 준서가 간신히 실바를 끌어올립니다. 이 자식아, 왜 나를 구해? 실바가 황당해하며 소리칩니다. 군인이니까요. 준서가 간단하게 대답합니다. 모든 고정 카메라가 이 장면을 생생하게 담아냈습니다. 온라인 시청자들의 댓글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대박, 진짜 군인이다, 감동적이다 등등. 바로 그때 브룩스가 관제실 마이크를 잡습니다. 스타프 더 드릴. 브룩스가 큰 소리로 외칩니다. 훈련을 중단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당황합니다.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브룩스를 바라봅니다. 브룩스가 관중석의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합니다.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쉰 후 말합니다. 저는 군복을 입고 여성과 한국군을 모욕했습니다. 브룩스의 목소리가 훈련장 전체에 울려 퍼집니다.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순간 정적이 흐릅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브룩스가 계속 말합니다. 로웰 대령은 이 훈련을 의도적으로 조작했습니다. 뭐라고? 로웰이 소리를 지르며 일어납니다. 브룩스, 내가 지금 뭘 하는지 알아? 네, 압니다. 브룩스가 스마트폰을 들어 보입니다. 모든 증거가 여기 있어요. 대령님이 한국군을 망신시키려고 계획한 모든 것이 녹음되어 있습니다. 스피커에서 로웰의 목소리가 흘러나옵니다. 이번 판으로 우리 쪽 홍보 대박이야. 한국군이 얼마나 수준 낮은지 전 세계에 보여주는 절호의 기회지. 훈련장이 발칵 뒤집힙니다. 기자들이 정신없이 카메라를 돌리고 양국 지휘부가 웅성거립니다. 이 미친년이. 로웰이 브룩스에게 달려들려고 하지만 이미 보안팀이 로웰을 제지합니다. 로웰 대령, 조사를 위해 동행해 주시죠. 보안팀이 로웰을 연행합니다. 나라고. 이건 음모야. 음모라고. 로웰이 발버둥 치며 끌려갑니다. 혼란이 정리된 후 훈련 결과가 발표됩니다. 공개 채점 결과 한국팀이 명중률, 후송속도, 인질 확보 모든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실바를 구한 준서의 모습이었습니다. 진정한 군인 정신을 보여준 장면이었거든요. 브룩스가 준서에게 다가와서 경례를 합니다. 온 세상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말합니다. 당신이 이겼습니다. 군인의 방식으로. 실바도 어색하게 준서에게 다가와서 말합니다. 고맙다. 목숨을 구해줘서. 당연한 거죠. 준서가 담담하게 대답합니다. 온라인에서는 댓글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한국군 멋있다. 진짜 군인이다. 브룩스도 용기 있네. 로웰은 쓰레기 등등. 여론이 완전히 뒤바뀐 것입니다. 기자들이 준서를 둘러싸고 인터뷰를 요청하지만 준서는 짧게 말합니다. 군인은 조용히, 정확하게, 그리고 동료를 지키는 게 임무입니다. 그것뿐이에요. 브룩스가 마지막으로 준서에게 말합니다. 당신 덕분에 제가 진짜 군인이 뭔지 다시 배웠어요. 감사합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가고 있습니다.
긴 하루가 끝나가고 있지만 이제야 진짜 승부가 끝난 것 같습니다. 정정당당하게 군인답게 말이죠. 한 달 후 국군의 날 행사가 열리는 날입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가운데 준서는 조용히 깃대를 잡고 서 있습니다.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며 아름다운 소리를 냅니다. 그 소리가 준서에게는 평화롭게 들립니다. 민하늘이 다가옵니다. 이제 붕대도 다 풀렸고 팔도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예전처럼 활기찬 모습으로 준서 옆에 나란히 섭니다. 형, 기분이 어때요? 민하늘이 웃으며 묻습니다. 그냥 평범해졌어. 준서가 담담하게 대답합니다. 원래대로 돌아간 느낌이야. 원래대로라뇨? 형은 이제 영웅이 됐는데요. 민하늘이 과장되게 말합니다. 인터넷에서 형 이야기로 난리인 거 몰라요? 준서는 고개를 젓습니다. 영웅은 무슨.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야. 병영 라디오에서는 7080년대 트로트가 흘러나옵니다. 김연자의 아모르 파티가 나오자 주변 장병들이 따라 부르기 시작합니다. 평범하고 일상적인 모습들이 준서에게는 더없이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그때 통신병이 달려와서 말합니다. 박준서 상사님, 영상통화 들어왔습니다. 준서가 통신실로 가보니 화면에 브룩스가 나타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군복이 아닌 민간인 옷을 입고 있습니다. 표정도 많이 밝아졌습니다. 준서, 안녕하세요. 브룩스가 한국어로 인사합니다. 발음이 많이 늘었습니다. 브룩스, 어떻게 지내세요? 준서가 반갑게 인사합니다. 저녁했어요. 브룩스가 쓸쓸하게 웃습니다. 로엘 사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화면 뒤로 한국 여군 대원들이 보입니다. 브룩스가 한국의 여군 부대를 직접 방문해서 사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정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브룩스가 여군들을 향해 고개를 깊이 숙입니다. 제가 한 말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실수였습니다. 같은 여성 군인으로서 그리고 인간으로서 용서를 구합니다. 한국 여군들이 브룩스를 따뜻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이 보입니다. 몇몇은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브룩스가 서류를 꺼냅니다. 제 개인 재산으로 군 사상자 자녀 장학금을 만들었습니다. 10만 달러로 시작하지만 계속 늘려갈 예정이에요. 브룩스. 준서가 감동받은 표정을 짓습니다. 이건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속죄예요. 브룩스가 진지하게 말합니다.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의미는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영상통화가 끝난 후 준서는 잠시 생각에 잠깁니다. 사람이 변할 수 있다는 걸 직접 목격한 것 같습니다. 저녁이 되어 준서가 숙소로 돌아가니 책상 위에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습니다. 브룩스가 보낸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준서가 편지를 열어 읽어봅니다. 준서에게. 당신은 제게 진짜 군인이 뭔지 가르쳐줬어요.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사람을 지키는 게 군인이라는 걸 보여줬죠. 저는 아이를 낳을 순 없어요. 시리아에서 받은 상처 때문에요. 하지만 아이들을 지킬 수는 있겠죠. 그게 군복의 진짜 이유니까요. 당신 덕분에 제가 왜 군인이 되었는지 다시 기억할 수 있었어요. 고마워요. 그리고 미안해요. 캐서린 브룩스 드림. 준서는 편지를 읽고 나서 깊게 숨을 쉽니다. 그리고 편지를 조심스럽게 접어서 전투복 주머니에 넣습니다. 이 편지는 평생 간직할 것 같습니다. 창밖을 보니 해가 산 능선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아름다운 석양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습니다. 준서는 이 풍경을 바라보며 아버지를 떠올립니다. 아버지, 제가 해냈어요. 준서가 혼자 중얼거립니다. 군인은 조용히, 정확하게, 그리고 끝까지 사람을 지킨다. 맞죠? 마음속의 잡음이 모두 잦아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와 분노, 억울함들이 모두 사라지고 평온함만 남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준서는 평소처럼 러닝화를 묶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다른 느낌입니다. 같은 일상이지만 의미가 달라진 것 같습니다. PX 자판기 앞에서 다방 커피를 뽑으며 주변을 둘러봅니다. 동료들이 평소처럼 웃고 떠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런 평범한 모습들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준서 형. 민하늘이 달려와서 말합니다. 인터넷 봤어요? 브룩스 이야기 나왔는데 진짜 대박이에요. 댓글들도 완전 좋아졌고요. 그래. 준서가 무덤덤하게 반응합니다. 형은 정말 쿨하네요. 민하늘이 감탄합니다. 이렇게 유명해져도 전혀 안 변하네. 변할 게 뭐가 있어? 나는 그냥 군인이야. 준서가 웃으며 말합니다. 아침 운동을 시작하는 장병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모든 것이 예전과 같아 보이지만 분위기는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더 밝고 희망적인 느낌입니다. 훈련장에서는 새로운 미군 부대가 도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공정하고 투명한 연합훈련이 될 것 같습니다. 로웰 사건 이후로 모든 것이 달라졌거든요. 박준서 상사. 새로운 미군 지휘관이 준서에게 다가와서 인사합니다. 당신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영광입니다. 과찬이십니다. 준서가 겸손하게 대답합니다. 함께 좋은 훈련 만들어 봅시다. 점심시간 식당에서 동료들과 함께 밥을 먹으며 준서는 생각합니다. 세상이 조금씩 변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정직하고 더 공정한 방향으로 말입니다. 형, 앞으로 뭐 하고 싶어요? 민하늘이 묻습니다. 그냥, 지금처럼. 준서가 단순하게 대답합니다. 매일 최선을 다하고 동료들을 지키고 조용히 군인답게 사는 거지. 그게 다예요? 그게 다야. 준서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니까. 해가 지고 또 뜨기를 반복하며 일상은 계속됩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더 의미 있게 느껴집니다. 준서는 아버지의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며 오늘도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갑니다. 내일도 똑같이 조용히 정확하게. 준서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립니다. 하지만 이제는 변화된 세상에서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며 희망찬 내일을 약속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진정한 강함이란 무엇일까요? 박준서가 보여준 것처럼 적을 쓰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위험에 빠진 동료를 구하는 것이 진짜 군인의 모습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적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도 같은 아픔을 가진 피해자일 수 있지 않을까요? 브룩스처럼 용기를 내어 진실을 말하고 사과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용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조용히, 정확하게, 그리고 끝까지 사람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가치가 아닐까요? 오늘의 교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